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9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큰 산불이 나고 나서 이 피해를 입지 않은 동해안 관광지들까지 예약이 취소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봄철 관광 경기가 위축될까 봐 걱정하는 지자체들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산불로 50여 동의 건물이 잿더미가 되고 해송 수천 그루가 피해를 입은 해변 캠핑장입니다. 동해시는 피해 금액이 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3만 2천 명이 이용하면서 22억 원의 수입을 안겨줬던 이 시설은 지난 5일부터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유명한 관광지가 화재를 당하면서 다른 관광시설까지 덩달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해시가 무릉계곡 입구에 조성한 무릉건강숲은 오는 14일까지 예약된 29건 중에 현재까지 절반이 취소됐고 해변과 계곡의 캠핑장들도 예약 취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관광객이 발길을 돌리면서 지역 경기가 타격을 입을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근본 산불 피해는 망상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 관광지는 전혀 괜찮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역을 찾아주시면 경제 회생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원도는 수학여행과 관광 일정 등을 계획대로 진행해달라고 시도교육청과 여행사에 도지사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또 각급 공공기관에는 세미나와 회의 등을 산불 지역에서 개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관광공사와 공동으로 산불 지역 중심의 할인 행사와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도권에서 거리 홍보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이번에 도내에서 발생한 큰 산불이 모두 야간에 급속하게 번지면서 피해가 컸습니다. 이 야간에도 임무 수행이 가능한 진화 헬기가 있지만 현장에는 투입되진 않았는데요. 왜 안 되는지 그리고 언제쯤 가능할지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림청은 작년 5월 국산 수리온 헬기를 전남 영암 산림항공관리소에 배치했습니다. 야간 산불 진화가 가능한 기종으로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이번 고성 속초 산불에도 작전을 수행했지만 정작 야간에는 투입되지 못했습니다. 도입 1년이 다 됐지만 아직 비행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산림청은 충분한 훈련과 시험 운항을 거쳐 현장에 투입시킨다는 입장입니다. 주간에도 아주 위험한데 야간에는 도저히 위험하잖아요. 조종사 양성도 해야 되고 MPG 교육도 해야 되고 한 1년 이상 걸립니다. 강원도 역시 전국 최초로 야간 산불 진화용 헬기를 도입했습니다. 민간 헬기를 임대해 야간 산불 현장에 활용하고자 했지만 실험만 하고 현장에는 한 번도 투입하지 못했습니다. 안전 위험성이 너무 많이 따라서 일단 보류한 상태죠. 예. 저 일반 헬기가 풀려서 이제 그 산불을 따서 낮게 떠서 물을 뿌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전선 같은 게 이제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안전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신중한 접근도 필요하지만 야간 산불로 매년 큰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 보다 적극적인 준비와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때 이제 야간에 발생한 화재에 대해서 초등 진화할 때는 적은 대수라도 있으면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죠. 조종사들한테도 굉장히 익숙지 않은 환경이거든요. 미리 조종사 이제 시뮬레이터 훈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산림청은 비행 안전이 확실히 검증된다면 올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부터 야간에도 진화 헬기를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강원도와 춘천시가 추진하는 세계 불꽃 대회를 반대하는 지역 시민다 사회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환경 오염은 물론 경제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불꽃쇼를 그만두라고 촉구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세계 불꽃대회 개최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이 세계 불꽃대회를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먼저 경쟁력이 없다는 겁니다. 같은 기간 100만 명이 참가하는 서울과 부산 불꽃대회에 견주어 예산도 규모도 적은 데다 차별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18억 원을 투자해 20만 명을 모으겠다는 계획은 그저 바람일 뿐 객관적인 증거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강원도와 춘천시는 그간 어떠한 연구조사나 단 한 번의 환경 영향 평가가 실시 없이 졸속이고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수만 발의 폭죽을 쏘아 올리는 불꽃 경영대회를 매년 규모를 키워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미세먼지 발생 등 환경오염 우려가 크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지난 2월 열린 평창올림픽 1주년 기념 불꽃쇼 행사 직후 춘천의 대기오염이 평일에 7배에 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춘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차라리 이 예산을 산불 이재민 구호에 쓰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대회 강행 의지를 꺾지 않고 있습니다. 즐길 거리가 없는 춘천에 제대로 된 관광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이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이 마땅한 관광 콘텐츠가 없는 지역적 여건을 고려할 때 세계 불꽃 대회가 지역의 관광 산업이나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은 강원도의회로 넘어갔습니다. 춘천 세계 불꽃대회 추경 예산 심사는 오는 10일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진행되는데 심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재수 춘천시장이 시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2심에서 반전을 노리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는지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이 맑은 물 공급 계획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춘천시 사북면 지방상수도 공급을 계획보다 7년 정도 더 앞당기겠다는 내용 등입니다. 재판 선고 이후 흔들림 없는 시정 추진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진 기자 간담회에서 이재수 시장은 국소장 회의를 통해 공무원들이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에서 우려하는 시정 공백 등은 없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그걸 가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시정부는 중단 없이 계속될 겁니다.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시민들의 법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일반적 정서들을 제대로 반영한 그 판결이 항소심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이 돼서 무죄 판결로 귀결될 거다라고 하는. 이 시장 말처럼 반전 가능성이 있을까? 1심 재판부는 방송과 같은 전파성이 강한 매체를 통한 허위사실 공표는 가중처벌 대상이라며 검찰 구형량 250만 원의 2배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방송 토론회 전 이 시장과 통화했다는 경찰관 진술에 대한 증거 능력 여부와 수사 절차 위반, 당시 이재수 시장이 수사 중이라고 인식했을 만한 상황이었는지 여부가 변수이자 2심 재판의 쟁점으로 꼽힙니다. 만약 항소심 재판부가 이런 쟁점에 대해 1심과 달리 판단한다면 벌금 액수가 100만 원 이하로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관공서 사무실 방문을 호별 방문으로 볼 것이냐도 논쟁거리입니다. 선거법상 2심 선고는 1심 선고가 내려진 지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어 늦어도 6월 말에는 2심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LH 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진동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발파 작업으로 건물에 균열이 생겨 불안하다는 건데 정작 LH는 소음과 진동 기준 안에 있다며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LH가 추진하는 대형 공사 현장과 인접한 마을입니다. 주택 외벽에서 떨어진 콘크리트 덩어리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방 안에 벽이 갈라져 벽지까지 너덜너덜합니다. 문틀이 뒤틀어져 문이 닫히지도 않으며 주방과 베란다, 화장실까지 곳곳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주민들은 발파 작업으로 발생한 진동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저거 싹 뜯어서 땜빵 싹 해가지고 새로 하기 전에는 벽지 발라놓으면 뚝뚝 갈라지고. 그래도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9만 제곱미터 부지의 아파트와 학교, 주택 용지 등을 조성하는 이 공사는 2016년 시작됐습니다. 초기 토목공사 과정에서 안반 제거를 위한 발파 작업이 이루어졌고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당초 공원으로 남겨두려던 부지를 단독주택 용지로 설계 변경하면서 발파 작업이 추가로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22m 높이의 산을 모두 깎은 건데 주민들은 이에 대한 설명조차 없었다고 토로합니다. 건의를 해도 그냥 공중에 떠도는 메아리처럼만 흘러갔거든요. 책임을 진다든지 어떻게 해드린다든지 그렇게 전혀 없으니까 저희들 주민들은 답답한 거죠. 이에 LH는 공사에 따른 소음이나 진동이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균열이 추가로 발생하거나 아니면 공사 때문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저희가 보상을 하기 위해서 자세히 측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에는 이곳 공사장 옹벽에서 부실이 발견돼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LH가 공익 목적의 사업을 내세우지만 정작 주민들의 불평과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이 본격화됐습니다. 전국 재해구호협회 희망브릿지는 국민은행과 농협의 전용 계좌를 마련하고 오는 30일까지 강원 산불 피해 이재민 돕기 모금에 들어갔습니다. 또 휴대폰 문자 기부로는 2,000원, ARS 자동응답 전화로는 한 통화당 3,000원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산불 피해 산림지에 대한 정밀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오늘 12일까지 1차 기초조사를,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는 2차로 복구조사를 실시해 최종 산림 피해 면적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또 산림청 재해응급복구비 333억 원을 활용해 오는 19일까지 산사태 예방과 복구 조림을 위한 대상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특히 산불 피해지의 기후와 토양을 고려해 지역에 적합한 수종으로 복구 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8월까지는 산림 항구 복구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오늘 강원도 지역에는 차차 흐려져 밤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영동 지역이 10에서 40mm, 영서 지역은 5에서 20mm입니다. 한편 강원 산지와 태백 지역에는 내일 새벽을 기해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5에서 10cm, 많은 곳은 2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현재는 도내 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밤에 비나 눈이 내리면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강원도는 대규모 산불 피해 지역의 5개 반 13명으로 구성된 긴급 가축 진료반을 편성해 가축 무료 진료와 구조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긴급 가축 진료반은 강원도 수의사회에서 5,400만 원어치의 진료약품 지원과 강원도 수의사회 회원 참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축 진료반은 피해 농가 가축 질병 진료와 예방은 물론 구조한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들을 전문 동물병원에서 무료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위험을 무릅쓰고 산불 진화에 최선을 다한 소방대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소방서에 시장에 감사 편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심규원 동해시장은 서안문에서 강풍과 화염 속에서도 헌신적인 진화 활동을 펼치고 특히 소방차와 진화 인력을 망상 캠핑장에 집중 배치해 가스 시설을 지켜내고 2차 피해를 예방한 데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할 계획입니다.
춘천여고가 성차별적 교훈을 변경하고 오늘 교훈 선포식을 갖습니다. 춘천여고는 기존의 교훈이었던 성실, 순결, 봉사를 꿈을 향한 열정, 실천하는 지성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여고는 지난해 3월 학생들의 건의로 교훈 개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훈 선정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변경을 결정했습니다. 동해 북평여고도 교훈 개정 TF가 만들어져 현재 교훈 개정 절차를 진행하는 등 성차별적 요소의 교훈 개정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의 3대 주주인 정선군이 이달 안에 20억 원 규모의 주식을 추가로 매입합니다. 정선군은 2대 주주인 강원도개발공사가 최근 주식 일부를 매각함에 따라 1차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 이달 안으로 주식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정선군의 강원랜드 지분율은 4.99%, 모두 1,067만여 주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는 지역 주도의 대표적 균형 발전 정책인 지역발전 투자협약제도 시범사업 공모에 강원도의 헬스케어 힐링 융합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사업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지역발전 투자협약제도는 지자체에서 각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계획을 수립한 뒤 중앙정부와 협약을 맺어 사업기간 안정적으로 예산 지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헬스케어 힐링 융합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사업은 강릉 지역을 중심으로 동해안 헬스케어 힐링 벨트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이 지역 발전을 위한 참신하고 창의적인 군민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다음 달 17일까지 경제와 문화, 관광 등 군정 전반에 걸쳐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나 시행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작성해 응모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